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동화 제목은 419 아주머니입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419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419 의거 때 다리에 총을 맞아 절름발이가 된 아주머니는 4월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19 의거가 일어났던 1960년만 해도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대학생 누나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때의 영주 누나는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아가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되었습니다. 푸른 산기슭에 진달래꽃이 빨갛게 술을 놓는 4월이 되면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배, 사과, 곶감, 대추 등을 넣은 꾸러미를 만들어 들고 4.19 때 숨진 친구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올해에도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과일이 가득히 든 꾸러미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뭘 줄까? 사과? 배?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낯선 꼬마 손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낯선 아이는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전 며칠 전에 푸른 대문집으로 이사 온 아이예요. 이름은 김미라예요. 4.19 아주머니, 저랑 같이 4.19 탑에 가주세요. 옆집에 사는 정아한테 아주머니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래라, 그래. 우리 삼촌도 4.19 공원에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4.19 날이 와도 삼촌 무덤엔 아무도 안 가요. 미라의 까만 눈동자엔 눈방울이 맺히고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야, 고맙다. 4.19 아저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미라의 손목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4.19 의거 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정아, 미라, 훈이, 동남이, 골목 안 아이들은 과일가게 아주머니를 따라 4.19 탑을 찾아갔습니다. 4월의 금빛 태양은 4.19 탑을 금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무덤들은 봄이 초록빛으로 물들여 놓은 금잔디 이불을 덮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무덤마다 과일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4.19 아주머니가 과일 가게를 차린 뜻을 아이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동화 4.19 아주머니 잘 들으셨어요? 4.19 아주머니가 같은 곳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 그 뜻과 마음을 동화를 다 읽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원고지 5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분량 안에도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4.19 혁명에 대한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이 4.19 혁명과 또 4.19 기념탑을 우리는 매년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1960년 4월 19일 날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독재에 반대하고 또 민주주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대단히 전국적인 어떤 시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헌법을 바꾸고 또 여러 각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하면서 독재를 이어나갔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학생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총과 또 무기를 구비해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폭력을 통해서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연이어 일어났겠죠. 특히 그 어린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죽은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과 이 무참한 죽음 앞에서 전 국민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대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이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바꿔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실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화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쓰여진 동화인데요. 어리다고 한국의 어떤 이야기, 현실, 역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사회 어떤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이 동화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머니의 절개된 다리, 다친 다리 결코 지우거나 원 상태가 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이 아주머니의 상처 다리는 그저 뭐 아픔이다, 그냥 흉터다 이것이 아니라요. 역사적인 그리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상처의 하나의 어떤 장소가 되는 육체적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4.19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아픔을 겪은 아주머니는 역사의 산 기록인 거죠. 산 증인인 거죠. 그리고 미라의 삼촌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할아버지도 떠났어요. 그리고 조카인 이 미라는 삼촌이 사라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삼촌의 무덤도 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죠. 그리고 4.19 아주머니와 또 친구들과 함께 4.19 탑을 찾으러 갑니다. 국립민주묘지와 아주머니의 과일 가게는 같은 의미의 공간입니다. 4.19 이것 때 희생당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정말 무고한 그리고 너무나 순수했던 그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 기상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해. 그것을 기리는 상집탑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주의를 더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좋은 민주주의로 만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곳이 바로 국립 4.19 민주묘지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개인적인 과일 가게의 이 공간에서 늘 자기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나의 친구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어떤 그 목숨 그 이슬처럼 사라져간 그 친구들을 추모하는 어떤 과일 가게, 과일과 과일을 가게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어떤 시대적인 아픔을 계속 추모하고 또 달래고 의미 있게 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 동화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추후에 점점 자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잘 누리고 또 민주주의를 더 가꾸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입니다. 4.19 때 돌아가신 삼촌과 또 상처 입은 아주머니 그리고 어린 미라 돌아가신 삼촌과 슬픔 속에 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후에 남겨진 미라의 삶은 사실은 다 같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 동화를 통해서 미라의 친구들은 옆에서 보고 있겠죠. 아주머니를 보고 미라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화는
짧지만 그리고 아주 간결한 이야기지만 어렵고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어린이의 키에 맞추어서 아주 간결하게 잘 만든 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동화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또 한국의 아픈 현대사를 살펴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